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양식장 부표 관리 제도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후변화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이용을 완전한 자유에 맡겨버리면 해양 자원은 고갈되고 해양은 쓰레기로 가득 차버립니다. 즉 해양은 공유지 비극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 비극이 극복되는 8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8가지 조건은 대화, 신뢰, 약속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신뢰하고 공공재를 이용하는 규칙을 약속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많은 것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가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으로 해변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 제도의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그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의 양식장 부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 전 세계가 연결된 국제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돌고 돌아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한국어 상표가 선명하게 찍힌 플라스틱 물병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는 그 관리 제도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서 개선된 반면 기후변화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국제적인 문제인데도 해양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기후변화 문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 문제에 대응하여 우선 구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찾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효과란 국내적인 효과를 뜻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도 그 정책의 효과는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80억 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배출량 저감 정책 혹은 탄소 중립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면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정책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정책을 환영하게 됩니다. 정책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후변화 협약의 두 전략인 완화와 적응 중 완화가 아닌 적응에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전략으로 가장 좋은 적응 정책은 참여소득 정책입니다. 참여소득은 사람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양 쓰레기 예방 제도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와 참여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